안녕하세요, 악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조금씩 정리해 보면서 저희가 앞으로의 매매 계획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관점 매매 복귀, 단기 시나리오, ETF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관점 복귀는 요렇게 이 파동이 ABC로 떨어진 것 같고 올라오더라도 저는 숏을 칠 거고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하단을 깨지 않겠나 생각한다. 라는 관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처음에 숏 진입, 반익절, 또 여기에서 불타고 내려왔을 때 반익절 이렇게 나갔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 평단가는 여기 올라왔을 때 불을 한번 이게 44,800에서 불을 한번 더 타서 45.70 정도 제 평단가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지난번 계획에서는 저는 올라와도 숏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서 불 탔기 때문에 평단이 여기였고 저는 제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그러니까 어제란다 그 전에 44,800에서 숏을 진입하셨거나 혹은 그 밑에서 진입하신 분이라면 여기에서는 1차 로스가 나가야 될 것 같다. 다만 저는 여기보다 1차 로스 지점보다 평단가가 높기 때문에 저는 여기선 손절 안 할 거다. 그래서 홀딩을 하고 있고 제 최종 로스 라인은 여기 최종 고점이기 때문에 직전 최고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깨지면 말씀드렸던 이 관점 올라와도 내려간다는 관점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 라인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단톡방에서는 요쯤 올라왔을 때 한 2호500 정도, 4호 500 정도, 45,500 정도가 되면은 물 한번 탈 거고 그리고 나서 손절은 여기로 잡겠다. 손익비가 꽤 괜찮아 보인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아마 이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숏익절, 그 다음에 또 숏익절, 여기에서 불타고 여기 로스 이렇게 아니죠 물타고 로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저는 손실을 보지는 않았고요. 먹었던 걸 좀 뱉은 상황입니다. 자,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왔죠? 47K를 찍었죠. 47K를 찍고 제가 채널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4시간봉 뭐 1봉 단위의 큰 채널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채널을 한 번은 저항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아침에 제 평단이 저 얼마였지? 잠시만요. 제가 이거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 숏 진입 평단가는 46,980 46,980에서 숏을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 장대 한번 꽂힐 때 바로 반익이 나갔고요. 요거는 이제 방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저 진입했다 반익이 나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는 아마 방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현재 아직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관점과 매매 복귀는 요렇게 하고요. 단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기 시나리오가 현재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 제가 한번 올려드린 거를 보여드리면 저희 단톡방에서는 요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올려드렸고 이걸 지금부터 조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첫 번째, 이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을 상방이 이탈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A, B, C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작은 봉으로 볼게요. 좀 작은 봉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상방으로 그냥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1, 2, 3 여기가 4파 나오고 5파 나오면 여기에 3파 하나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조정받고 4파 나오고 5파 해서 여기까지가 임펄스 하나가 나오는. 자, 그러면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죽는 거, 요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좀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한번 4가지 정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올랐다가 저항받고 한 번 더 올려치고 리테스트, 채널 이탈 리테스트를 받고 올라가는, 그냥 하늘나라를 가버리는 시나리오, 요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요렇게 내려올 수 있겠죠. 요렇게 채널 미드라인까지, 여기 중앙선까지 그걸 보시면 매물대도 있고 해서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2가지 방향 그대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렇게 되면 여기도 공통 구간이 여기만큼 숏이 나오죠. 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이 상태에서 원래 해상 브리핑 시기에는 요 정도 라인이었어요. 요렇게 오고 있을 때라서 여기서 바로 그냥 올려서 리테 올라타고 이 채널 상단을 올라타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요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1, 2, 3, 4, 5 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이거는 보시면 채널 상단에 휩소 무빙까지 줄 수 있어서 요것도 감안해야 한다 라고 저는 이제 4가지 시나리오를 짰는데, 사실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사실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기 시나리오는 저희 단톡방에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왜? 잘 모르겠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큰 시나리오를 보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ETF라는 이슈가 역대급 이슈고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사실 위로 가도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상하지 않은 자리이고 채널 상단에도 맞았기 때문에 밑으로도 보이고 위로도 보이고 해서 너무 난해한 상황이다. 그래서 중기 시나리오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짧게 요 부분에서 단기 시나리오라기보다는 단기 대응으로 매매를 하거나, 혹은 차라리 뭔가의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추천드리는 건 현재에는 관망해라. 왜? 10일날 미국 날짜 기준으로 10일날 ETF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 날짜로는 11일 새벽일 겁니다. 그죠? 새벽일 텐데 그때까지는 솔직히 이 안에서는 결과값이 나오기 전에는 이만큼 내렸다가도 롱이 나올 수 있고 이만큼 올렸다가도 숏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ETF 날짜 이전까지 만약에 무포라면 이렇게 짧게 매매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무포로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왜냐하면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 수준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추천드리고, 혹시 그래도 매매를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드셔라 라고 반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TF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차트충, 흔히 말하는 차트충,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차트에서 근거를 찾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ETF 이슈, 뭐 다른 이슈들도 있죠. 이슈에 대한, 뭐 기사에 대한 거를 위주로 매매하지는 잘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TF라는 이슈는 워낙 이 코인 전반적인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ETF가 승인되면 올라갈까요? 완전 날라갈까요? 아니면 ETF가 거절되면 완전 떨어질까요? 한 번에 폭락이 나올까요?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시장은 사실 해석하기 나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는 없다 라는 좀 말씀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00%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승인이 나면 무조건 올라간다, 혹은 거절이 났을 때 무조건 내려온다 라는 요 2가지의 어떤, 뭐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정도의 좀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차트는 당연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 말이 뭐냐, 예전에 보면 이런 어떤 지표, 그러니까
지표나 이슈, 뭐 금리라든지 뭐 CPI라든지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떡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0.25%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거밖에 안 올랐어 하면서 오른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동결이 나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지금 나머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악재야 라고 하고 쏟아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 이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ETF 승인이 났는데 현재까지 ETF 이슈를 이만큼 끌고 왔기 때문에 주식에서나 이럴 때 말하는 재료 소멸, 이제 승인 났으니까 한동안 조정하자, 그리고 다시 가자, 이제 ETF 이슈로 인해서 큰 자금들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사이클에서의 대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뭐 ETF가 거절이 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큰 확률로 좀 떨어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승인이 된다고 해서 100%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어떤 시각도 가지셨으면 좋겠단 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기반으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승인 당시 혹은 승인 직전에 차트가 전체적인 흐름이 꺾일 타이밍인 건지, 혹은 그 전에 큰 눌림이 좀 나와줘서 ETF 이슈로 이렇게 날라갔다가 뭐 조정을 주던지, 이 차트가 움직일 만한 타이밍과 맞춰서 이 이슈가 어떻게 해석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한 차원 더 조금 꼬아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 ETF 이슈가 사실상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순히 승인 났다고 상승하거나 혹은 뭔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ETF 결과를 맞추기가 워낙 어렵다. 그래서 지금의 포지션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무포시라면 그냥 한 이틀 정도는, 이틀 안에 세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관망하면서 오히려 한 발짝 떨어져서 본다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이슈가 될 거예요. 보실 때 와, 이만큼 올라가는 건 혹은 이만큼 떨어지는구나, 그렇게 재미있게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저는 제 관점에 대해서는 큰 관점이 사실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 ETF 이슈에 대해서는 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좀 크게 날아갑니다, 크게 내려옵니다를 제가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ETF 이슈 이후에 아마 시황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안에는 조금 안전하게 조금 더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모르니까 일부 익절을 하시거나, 알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상 이렇게 올라올 때 알트는 몇몇 종목만 좀 튀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장이라서 항상 무한하게 올라간다 혹은 무조건 ETF 될 거야, 그러니까 난 무조건 롱홀드 할 거야 라기보다는 항상 어떤 이슈에 대한 대응을 조금씩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ETF 이슈 이후에 한번 차트에 대해서 혹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나누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대응하시기 어렵거나 조금 매매에 대한 것들,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하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창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지금 단체 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고 비밀번호도 지금 없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는 눈이 오늘 많이 오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 걸으실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항상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